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어.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도대체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던 신간, 인생 설계자에는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의 삶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심결에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넷플릭스에 접속하기 쉬워서이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쉬워서이다. 페이스북에 접속하기 쉬워서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곳에 일몰을 감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이 코스타리카 해변의 일몰을 쉽게 이긴다면 다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멋진 풍경마저 휴대폰에 밀린다면 어떻게 사무실에서 화요일 업무에 집중하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신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려운 목표에 집중할수록 산만함이 더 커진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몰아서 볼 때는 절대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때도 산만해지지 않는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들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인터넷 역사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만 시청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한 순간에는 집중이 참 쉽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잠재력 게임에서 당신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카지노 측이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 관리 체계는 물론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주머니 속의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두 글자로 된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당신은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실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약 30분 정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나는 10여 차례의 비행 경험을 추적해서 평균치를 얻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중 가장 빨리 이륙했을 때는 22분이었고 가장 늦은 때는 1시간 8분이나 걸렸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500번이나 비행기를 탔지만 그 30분의 시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자그마치 250시간이다. 책 한 권을 쓰는데 약 500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내 앞에 책 반 권 분량의 시간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잠재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30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됐고 결국 내 시간을 다시 훔쳐오기로 했다. 시간은 더 벌 수 없지만 훔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을 더 추가할 수는 없다. 일주일에 8번째 날은 없고 한 해에 13번째 달도 없다. 하지만 집중한다면 시간을 다시 훔쳐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내 옆을 지나간다면 나는 항상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내가 정한 보장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책을 52권 읽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30분씩 시간을 훔쳐오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사람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동안 책을 읽는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냥 다시 훔쳐오기만 하면 된다. 조니 뎁의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생각을 트위터에 올렸다.
너무 바빠서 관심 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재판은 모두가 패할 수밖에 없는 슬픈 스포츠 경기라도 되는 양 여러 시간을 지켜보았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사실 당신은 별로 바쁘지 않다. 일단 책을 쓰고 나가서 달리고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켜라. 물론 위에 조니 뎁을 윌 스미스 폭행으로 바꾸어도 된다. 카다시안 가문 사람들의 최신 근황, 환상의 축구팀, 기타 사소한 오락거리로 대체해도 마찬가지이다. 이 일에 15분, 저 일에 30분을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투리 시간은 모두 합산된다. 따라서 올해 비행기를 100번 탔다면 50시간을 다시 훔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일에 주당 근무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잠재력이지 않은가. 그러니 15분이라도 훔쳐오자. 10시간씩 이어지는 여유 시간을 찾지는 말자. 전문 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하다는 1만 시간을 바라지도 말자. 그냥 단 15분만 찾아보자. 이번 주에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 15분을 낼 수 있는가? 일주일은 만 80분이다. 그중 15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가? 물론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순간들. 수잔 로버트스는 최근 온라인으로 학위를 마쳤다. 수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다. 정말 대단한 성과이지 않은가? 혹시 당신은 수잔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고 있는가? 당사자인 수잔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아이들 학교 앞에 승하차 구역을 활용했죠. 물론 수잔이 단번에 모든 공부를 끝낸 건 아니다. 모든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승하차 구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태우러 가서 기다리는 동안 조금씩 공부한 끝에 결국 학위를 취득했다. 제이슨 데일리는 애틀랜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 설립 계획을 다 세웠다. 그 공항은 당시 좌절감과 잠재력으로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캔자스 시티행 항공편이 연착된 부당한 상황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 1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회사 설립 계획을 구상할 수도 있다. 발레리 리히터의 인생 역시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녀는 건강 게임에 시간을 집중한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음식을 넣어놓고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 스쿼트, 제자리 달리기 등을 하죠. 이 백도 마찬가지로 발레리의 사례와 같은 일을 훔친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는 저는 양치하면서 한쪽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라고 말했다. 앨리슨 오라는 기다림을 즐거움을 위한 게임에 사용한다. 저는 머리를 말리는 동안 즐거움을 느끼려고 20분 정도 책을 읽어요. 물론 이상해 보이는 거 알아요. 나는 앨리슨의 마지막 말에 반대한다.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훌륭한 일이다. 앤 라르게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찾아냈다. 바로 줌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이다. 앤은 항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일찍 로그인을 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 15분에 일주일 동안 연 줌 회의 횟수를 곱하면 상당한 시간이 된다. 그 시간 동안 앤은 커리어 게임에 집중한다. 작업 목록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감사 메모를 쓰고 일정이 겹치는 부분을 수정하고 때로는 일주일 동안의 식사 계획도 세운다. 제니퍼 후그도 위와 같이 자투리 시간이 매우 유용함을 깨닫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였다. 제니퍼는 아침에 20분 일찍 일어난 뒤에 점심시간을 모두 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분 정도 시간을 낸다. 그러면 목표에 집중할 시간이 매일 100분씩 생긴다. 이와 같이 제니퍼는 다른 업무와 균형을 이루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결국 그녀는 이 일의 중요성을 스스로 입증해냈다. 물론 그 일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다. 이에 제니퍼는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성공은 순간 안에 있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제니퍼는 이상의 일이 스스로의 삶에 매우 결정적임을 증명하였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동일한 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알아내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사실은 바로 짧은 시간이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간 목표가 학위 취득 같은 보장 목표로 성장하여 완료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사람들은 그 시간이 모두 1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1분들이 매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짧은 시간뿐 아니라 작은 행동 또한 중요하다. 양치를 하면서 지나가는 2분의 시간을 발견한 이백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2분짜리 행동도 찾아냈다. 한편 공항에서 47분이 남는 것을 깨달은 제이슨 데일리는 그 시간에 맞는 47분짜리 활동을 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수잔 로버트슨이 학교 앞 승하차 구역에서 공부하며 온라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은 현재 위치한 장소나 남은 시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수잔은 그저 영상을 틀어놓은 뒤 소리만 듣거나 교재를 소리내어 읽으며 시간을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연한 중간 목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내가 책을 9권이나 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스위스 군용 칼 같은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2시간 동안 글쓰기,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같은 몇 가지 작업만 한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15분의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활동이 없다. 나뿐 아니라 당신 또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이고 완벽한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게 된다. 나보다 먼저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너무 수다스러워서 미용실 예약 시간이 미뤄져도 상관없다. 전자책을 읽을 시간이 10분 더 생겼으니까 말이다.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활동에서 몇 분을 빼앗아 의도적인 활동에 투자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 소셜미디어 같은 방해 요소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와 걱정에 시간을 허비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젠가 스트레스가 야, 네가 지난주에 했던 실언에 대해 고민하는데 1시간만 쓰자 라고 당신을 꼬드길 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아니, 됐어. 그 시간이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당신이 잠재력을 추구할수록 스트레스에 시간을 소비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신의 걱정이 갑자기 멈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스트레스, 두려움, 의심에 쏟을 시간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제한적인 자원인 시간이 매우 소중해지면서 당신에게 아무 도움조차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이는 잠재력 발휘의 핵심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더 엄격해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일에 더욱 전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제하게 된다. 여기까지 인생 설계자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루 동안의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자투리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고 그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운동, 독서, 메모 등 짜투리 시간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더 여유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